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5월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월 1일이고요. 저는 코스피하고 나스닥 레버리지 10%씩 투자해놓고 코스닥만 고버스 20%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요 뭐 방송을 할 게 없어요. 사실 오늘 방송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간략하게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나온 뉴스, 토요일날 나온 뉴스, 미국이 횡보한 이유, 그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댓글이 좀 달렸는데 댓글에 대해서 조금 약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약간 주돈 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거요. 어제 미국장 끝난 거는요, 뭐 아무것도 볼 거 없죠. 나스닥만 보면 돼요. 상승하다가 제가 오버슈팅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상승은 힘들고 횡보 아니면 하락을 할 것이다. 어디까지? 안정권 올 때까지. 그게 이제 볼린저 밴드 딱 날려봐가지고 안정권 올 때까지. 우리나라도 지금 오버슈팅 났거든요. 그죠? 적어도 요 부위 올 때까지는. 그죠? 뭐 내일 월요일도 나스닥이 하루 정도 더 하락을 해준다 그러면 땡큐. 그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보다 하락이 나중에 있을 상승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도 지금 오버슈팅이 났어요. 그죠? 우리 장도 지금 보시면 오버슈팅이 났죠? 그러면 내일 조금 빠져가지고 조정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볼벤을 조금 입을 벌려가지고 그때 타고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장이야 내일 열려봐야지 아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어저께 이제 미국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하죠. 미국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게 중요한데, 5분봉을 한번 볼게요. 5분봉으로 보면, 저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 시간별로 봐야 되니까, 여기가 시작이네요. 시작이고, 12시에 파월이 이제 연설을 했잖아요. 파월이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3시쯤에 여기 거예요. 여기쯤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결렬, 부채 결, 그죠? 안 된다. 파월은 비둘기 롱, 그죠? 파월은 아주 그냥 비둘기 발언을 해가지고 땡큐예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죠? 부채 한도 안 됐다 그러는데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부채 한도가 어떻다, 뭐 바이든이 다시 올라온다, 뭐 맥케인지 뭐 그놈이 뭐 어떻다, 무슨 요구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에서는 파월 발언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비둘기 발언 나왔는데 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예전 같았으면 파월이 비둘기 발언 나왔다 그러면 여기 양권 끼다랗게 5분봉 하나 끼다랗게 섰어야 돼. 적어도 1%짜리. 그러고 나서 횡보라든지 뭘 하든지, 그러고 나서 부채 한도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음봉이 쭉 나왔어야죠. 그죠?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게 없었다. 그러면 뭐다? 그냥 우상향이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된다. 차트만 보면 된다. 끝.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거는 환율. 이 환율을 봐야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나는지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12시에 파월 발언하고 나서 와, 달러 지수가 훅 빠졌네요. 그죠? 12시에 파월이 발언하고 나서 훅 빠지고 2시 45분 3시쯤 됐나요? 3시에 결렬되고 나서 환율이 뚝 올라가고 그러네요. 달러 지수는 분명히 반응을 했네요. 그죠? 가지고 환율만 좀 보면 된다. 우리나라 환율하고 달러 지수하고, 우리나라 환율 달러 지수, 그죠? 원화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그 다음에 그 위안화 환율하고, 달러 위안화 환율하고, 그 다음에 달러 지수하고, 요것만 확인해 보면 된다. 여기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된다. 그리고 추세는 우상향이다. 이거 뭐 상승을 하네, 하락을 하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상승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정보를 뚫었죠. 그리고 이거 지금 올리는 게 뭐예요? 반도체. 그죠? 반도체 맥이 엄청 강하잖아요.
속스 한번 볼까요? 속스 어제 속스 어떻게 끝났나? 속스가 0.6이 빠졌는데 보세요. 그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다음에 미국 주식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이렇게 올라갔죠. 정보 뚫고 그다음에 TSMC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많이 있겠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주식들 그죠? 그런 거 다 대입해 보면 반도체 강세, 우리나라 강세,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도로 해가지고 주가 끌어올렸다. 끝. 그러면 대부분 지금은 상승이죠. 그죠? 차라리 지금은 2평 따라간다 그러면 뭐 그냥 수익이 내는 데는 이상 없고.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서 이제 방송 안 들으셔도 돼요. 제 방송 또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끝. 그리고 이제 좀 댓글을 보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니까 박그로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얘기를 달아주셨겠죠. 이 댓글은요, 뭐 여기 보시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좋다 나쁘다 방송 잘 봤어 이런 것도 고마운데 이런 거보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하나씩 뉴스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자기가 봤을 때, 지금 뭐 환율이 조금 요동치는 것 같은데, 요 부분도 확인을 해보세요. 아니면 뭐 유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유가가 어떠시고 봅니다. 중국에 또 이렇게 어떠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 소액 개미들은요, 정보가 중요해요. 근데 정보가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만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정보가 또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 스스로가 판단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 군데,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그 여러 군데에서 맞물리는 정보가 하나의 정보가 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건데, 이게 보이저우가요, 그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지구를 찍은 거래요. 지구를 찍었는데, 좀 잘 나온 사진이, 이런 게 잘 나왔나? 요것도 작네. 하여튼 요거 빨간 부분 파란 부분 요거 파란 점 그러니까 보이저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카메라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태양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가 나왔는데 지구가 요 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찍었냐 했더니 여기서 찍은 거예요. 요거 잘 안 보이시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시면 크게 보입니다.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지구고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 태양풍이 끝나는 데래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한 3에서 4배 거리 정도 되는 태양하고 지구 거리에서 한 3, 4배 정도 더 먼 거리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게 파란 점 하나. 파란 점 하나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 점 하나로. 그죠? 이게 지구라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이 그림 보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런 지구처럼 아주 작은 점이라는 거죠. 그죠? 저게 태양계 안에서 찍었으니까 파란 점인데 태양계를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한참 가가지고 다른 은하계에서 찍은다 그러면 태양계가 저 점 하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존재. 그런 미미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한 명이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 주식시장 이게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제 생각에는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10억 이상 되면요 담당 PB들이 달라붙어요. 알아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서 달라붙어요. 자기네들이 자산 관리 해준다고. 그러면 뭐 강남에 있는 PB들이 전화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주돈이 100마디 100날 얘기하는 것보다 걔네들이 정보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센 정보거든요. 또 그 정보는 그냥 흘리지도 않고, 자기네들 그 고객한테만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우리는 뉴스를 본다든지 뭘 할 때 여기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무역 적자가 14개월 연속 적자. 그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큰일 난다고. 환율 1,300원 이상이 되면 굉장히 높은 환율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생활 물가가. 그죠? 뭐 설탕값 올라가가지고 지금 빵 만드는데 빵값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집이라든지 분식집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기름값 가격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가격 올리자니 손님은 떨어져 나간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환율입니다. 근데
세상이 또 이렇게만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주가는 올라가요. 세상은 망할 것 같은데 주가는 올라가요. 거꾸로 됐죠.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난은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위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하루에 돌아가는 돈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얼마죠? 우리 시장 거래대금이? 하루 거래대금이 19일날 39조. 하루에 이게 이제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돈이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회전하는 돈이겠죠. 그죠? 사고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39조예요. 39조에 내 투자금이 1억이다. 이거 진짜 뭐 돈도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리 예측한다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가 나한테는 가장 끝물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쌓여가지고 터지는 거는 내일일지 한 달일지 1년 후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큰 돈들이 뭐 10억도 저것도 작은 돈이에요.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 외국이라든지 제가 그래가지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움직이는 자금을 우리가 포착을 하자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가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확인하는 게 딱 하나예요. 지표, 지수, 차트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원자재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구리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그죠? 중국이 안 좋으니까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데 미국은 지금 성장주가 뜨고 있잖아요. 미국은 성장주가 뜨고 있는데 구리 가격 무슨 상관입니까? 성장주가 구리를 뭘 써요? 구리 가지고 전화선 연결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응? 구리는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유지돼야 되는데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의 생산 활동이 적어진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구리 가격은. 그죠? 우리는 그런 거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금 가격 같은 거. 뭐 금은 저 산업에 이거 안 들어갑니까?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죠? 그런 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증시하고 커플링이 나는지 디커플링이 나는지 그거를 미묘하게 체크를 해서 지금 당장 어떠한 지표를 봐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환율이 가장 가깝게 근접을 한 것 뿐이고 절대 큰 돈 움직이고 외국계 자금이 움직이고 국내에서도 저렇게 많은 자금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스스로가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파악을 못할 뿐더러 예측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가장 상위에 있는 고급 정보는요. 우리한테 절대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벌써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유튜브 보면요. 이 주식 사세요. 이 주식 사세요. 주식 사라고 개별주 사라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주식 한번 들어가가지고 딱 보세요. 다 많이 올랐어요. 어떤 거는 50%, 100% 다 올라 있을 거예요. 올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그거거든요. 책팔이, 정보팔이, 광고팔이 하지 말자고. 얘네들 조심하자고. 사람만 보고 들어가세요. 내가 유튜브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방송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송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얘기가 일리가 있다. 라는 거 그거만 꽂혀가지고 하세요. 다 웬만한 사람들 책 팔러 나왔어요. 책 앞에 그 책 갖다 놓고 이 책 사세요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자기가 썼다고. 1년 전에 경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떻게 맞냐고. 내가 주식 사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1년, 10년 끌고 갈 주식이 아닌데. 그죠? 안 돼요. 그죠?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맨날 나와가지고 정보 파는 애들이 있어요. 뭐가 어때요? 지금은 무슨 반도체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떠고 얘기해요. 이 사람 1개월 전에 있잖아요. 1개월 전에는 다 팔라고. 주식 다 팔으라고. 현찰 만들려고 하던 사람일 거예요. 얘네들 한번 나올 때마다 3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데 방송 하나 찍고 그 돈 벌려고 나오는 정보팔이 애들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유튜버들은 광고 팔고 있잖아요. 어그로 끌어가지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저거 유튜버한테 광고비 받아내려고. 이런 애들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악질이 회원가입. 그죠? 그러면서 저 카톡에다가 이거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무슨 주식 사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끌려 댕기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도 지구가 저 아주 작은 푸른 점처럼 은하계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저게 보이지 않을 아주 미미한 게 바로 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뭐 고버스를 사든 레버리를 사든 아니 고버스 지금 샀는데 올라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고버스 지수가 코스닥인지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푸틴이 핵미사일 쏠 수도 있고 세상 일은 모르는데 푸틴이 내일 핵미사일 쏠 거야, 지진을 일으킬 거야, 아니면 부채한도 협상이 내일 도장을 찍을 거야, 이런 환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하자. 그러면 대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간단하게 수십만 명이, 그죠? 나스닥 이거 진짜 수천만 명이 볼 것 같아요. 나스닥은. 어디 갔냐, 나스닥. 이 차트 수천만 명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곱창 띄워놓고, 대창 띄워놓고, 무슨 이상이 있는지, 그죠? 뭐 저항대 띄워놓고, 그죠? 쭈구리 띄워가지고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파악 한번 하고, 그죠? 26일 후행지편 해가지고 허리를 끊는지 안 끊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죠? 그리고 진짜 아주 초보자들도 보는 2평 띄워놓고 2평 상단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 확인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솔직히 지금 고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2평 다 이거 나스닥 고버스를 샀다 그러면 2평 이거 하단에 다 깔려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얘 이거 언제 내려오냐? 언제 내려오냐? 언제 내려오냐? 언제 내려올 겁니까? 내려올 때마다 이 2평이 다 저항이 걸릴 텐데. 그죠? 미국이 부도나지 않는 한 떨어지기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악재들은요. 상승 악재가 아니죠. 굉장히 많이 와리가리 하다가 어느 순간에 푹 떨어질 거예요. 그 트리거가 되는 게 금리 인하고요. 금리 인하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차트를 보고 역사에 그때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그거를 파악하면 강칠천 선생이 그 사람 욕 많이 하는데 나는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 딱 하나요. 과거에 이런 패턴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강칠천 선생 당신 주가 폭락한다고 그랬는데 당신 다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를 우리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 뿐이지 지금 주가하고 맞지 않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차트, 이분은 이제 제임스님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상승 세기형, 상한선 갭으로 뛰어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정도까지 이제 제가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괜찮죠. 차트 상에서는 뭐가 어떻다 그런 것도 괜찮죠. 저는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차트를. 저는 진짜 차트 중에서도 이거 차티스트들이 보면 야, 너 그거 가지고 이 차트 가지고 어떻게 주식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단순한 차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차트 이름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본다, 어떻게 형성이 됐다, 이걸 어떻게 대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차트들이 잘 맞더라. 레버리지 고버스 지수, 그러니까 매크로 투자에는 잘 맞더라. 그런 거밖에 몰라요, 저는. 그죠? 그래, 코스닥 2% 고버스 물려, 그냥 해결하세요. 박윤섭님은 그냥 해결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리고, 지금 800분이 됐어요. 800분. 882분이 됐거든요. 구독자가. 야,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다. 방송으로서 뭐 좀 내 이름을 알려야겠다. 이래서 방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버릇이 있어요. 그날 있었던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나의 마음가짐 이런 거를 그냥 녹음을 했어요. 왜냐?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야 이거는 상승장이야. 그냥 가야 돼. 좀 조정받더라도 가야 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되면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막 이 차트 움직이는 거 보면. 그래서 사야 될 거 사면 안 될 거를 사고 팔면 안 될 거를 팔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마다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손가락이 간질간질 할 때마다 그 녹음한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어제의 주도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오늘의 주도는 이런 생각을 하지? 이 바보 같은 너. 정신 차려. 지금은 이 주식을 사면 안 돼. 오히려 팔아야 돼.
이렇게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녹음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10년 전이니까 어느 순간에 팟캐스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팟캐스트 이왕이면 팟캐스트에 한번 올려보자. 아무도 안 들었죠. 그러다가 유튜브 시대가 온 거고 그러면 유튜브에 올려보자 했더니 유튜브는 이제 동영상이잖아요. 오 좋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나 혼자 떠드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한반복 같은 똑같은 얘기를 1시간 동안 한다고 앵무새 같냐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거 편집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그리고 이거에 제가 이 방송에 너무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30분 이상 이 방송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30분 이상 시간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 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차라리 이 방송하는 시간에 공부를, 주식 공부를 더 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거 그걸 들어야죠.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짜야 되니까. 저한테는 이 방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개인적인 방송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를 위한 방송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저는 저를 위해서 방송을 올렸는데 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단 1%라도 아 그게 그런 것 같다라고 인지를 하고 제가 말하는 거에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대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 그러면 땡큐. 그죠? 주식은 돈은 같이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무슨 뭐 단톡방 만들다든지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이거 뭐 밑에 광고 저는 달지도 못해요. 이게 1000명 넘어야 단대요. 광고 단다든지 뭐 이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 밑에 광고 달아가지고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수익 내기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월 10만 원 수익 내려고 이거를 거기다 광고를 달고 여러분들한테 뭐 어그로 끌어가지고 뭐 썸네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썸네일도 제 썸네일 보여드리면 웃겨요. 이거밖에 없어 썸네일이. 예. 썸네일이 이거예요. 레버리지 아니면 곧버스. 그죠? 썸네일 이거예요. 썸네일 만들 시간이 없어요. 썸네일 만들 시간에 저는 공부해야 된다니까. 돈 벌 공부해야지 뭐. 그러니까 제가 여기 투입하는 거에 비해 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답변이 다 됐죠. 근데 그건 있어요. 돈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벌고는 싶어요. 그러면 주돈이 그 돈을 벌고 있느냐? 벌고 있어요.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옛날에 계좌도 한번 깠거든요. 계좌 한번 깠는데 그 계좌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 포토샵으로 이렇게 저는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포토샵으로 바꿀 수도 있고 완전 그 깡통 차는 사람이 그냥 엄청난 수익 난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하다못해 동영상도 편집이 된대요. 계좌 나온 그 프로그램 그거를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아 내가 수익 난 거에 대해서 굳이 올려봤자 다른 사람들은 야 저게 진실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치는 없어지니까 그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믿어도 고만 안 믿어도 고만인데 저는요 딱 하나입니다. 월 3%. 월 3%의 수익을 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고 1년에 한 10개월은 수익이 나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수익이 안 나고 매달 저는 매달 끊어가지고 수익 그거를 이제 보는데 이번 달에 수익이 파란색이다. 하나도 안 나고 적자가 났다. 뭐 마이너스 2%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어느 순간에 공백이 생겨요. 그리고 투자금을 확 줄이죠.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의 거진 100%가 다 들어와 있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은 다른 데서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더 투자를 할까? 플러스 알파를 시킬까? 그 고민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솔직히 그 시점이고, 만약에 이렇게 적자가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확 줄이죠. 확 줄여가지고 예수금을 확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한 20에서 30%만 남겨놓는 거고, 그거 가지고만 돌리는 거고. 왜? 내가 손실을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손실이 났는지, 내가 뭘 실수를 했는지 그거 파악하기 전에는 절대 다시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접어버리면 감을 잃어버리니까 그러지는 않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나요. 여러분들 월 3% 우습잖아요. 그죠? 월 3% 우습잖아요.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서 복리계산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래가지고 월 3%씩 1,0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넣고 월 3%씩 3%씩 곱하기 120개월 10년 하면요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35억 나와요. 34억 8천인가? 복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월 3%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하루에도 3%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월에 20개월, 20거래일인데 3% 벌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3%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3% 이상 수익이 나요, 분명히. 제가 그거를 그 경험을 하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하고 고버스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개별주 아무리 좋고 뭐 에코프로 8배 올라가고 저거 아깝다. 그냥 중간에만 샀어도 더블은 에코프로 투자해가지고 더블 못 본 사람 바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그거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나는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는 이 메커니즘이 있는데 내가 왜 이 메커니즘을 버리냐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방송할 때 자신 있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개별주 투자 안 하고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면 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나고 그리고 이 수익 나는 게 나중에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좀 넘었거든요. 나이가 50이 되고 나면 이제는 정년퇴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회사를 다니니까요. 그러면 60세 넘어가지고 정년퇴임하고 나서 뭐합니까? 그죠? 그러면 또 어디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월 250 뭐 이렇게 받는 데 가가지고 또 일해야 돼요. 그 일하시는 뭐 택시기사 분들, 정년퇴임하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운전하시겠습니까? 생활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심심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 주식을 정년퇴임하고 나서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하고 제 꿈은 좀 여행 다니면서 이 주식이라는 게 한 군데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도 이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주식 투자가 다 돼요. 그때 가서도 정년퇴임하고 나서도 계속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때 가서는 뭐 이제 그 무슨 뭐 카톡 단톡방 이런 거는 뭐 안 되고 저기 뭐 정신사나워 와서 안 되고 가끔마다 뭐 분기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제가 사는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 해가지고 제가 왜 이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냐면 이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아니 어쩔 수 없어 내버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하라고요. 책 팔려고 그러면 인문학 책을 팔라고요. 수필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의 뭐 인생에 있었던 어떠한 그 감동적인 상황을 글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남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돼요. 근데 왜 주식이냐고. 왜 주식이냐고요. 주식은 진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어떤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흥망성쇠가 다 돈인데 그 사람 만약 돈 잃어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죠? 그게 싫은 것 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 돈이 이렇게, 책 팔고, 정보 팔고, 광고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잘 알면, 니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워렌 버핏 돼가지고, 야, 차라리 단체를 세워. 주식 정보 단체, 개미 투자자, 뭐, 살리기 단체, 이런 거를 세우면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전문적인 강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 개미들한테 정보는 어떻게 입수를 하는지 차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차트는 어떻게 보는지 진짜 전문적인 무료로 그런 걸 공부를 시켜주면 되지 왜 이런 데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고 책을 팔아먹고 있냐고요. 돈도 못 버는 놈들이. 그죠? 얘는 돈 하나도 못 벌어. 못 버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진짜 우리한테 제가 진짜 저 사람은 그 내용이 있다. 진짜 그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주식해서 벌써 돈을 다 벌어놨어. 주식해서 돈을 다 벌어놓고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내 주위 사람들한테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야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너네들 너무 힘든 것 같아. 답답해. 그래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 유튜브나 조금 찾아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투자는요,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잘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장난 시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연찮게 지금 구간에서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주식하면서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딱 하나입니다. 수익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분명히 따라와요. 대신에 수익보다 손실이 크면 돼요. 손실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 고퍼스 투자하셔가지고 손실을 보신 분들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고퍼스 세상 오시는데 그 변화가 우리가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투자를 할 때는 좀 빠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버리지 사가지고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조금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레버리지를 사면 안 되고 인덱스 펀드 코덱스 200을 사셔야죠.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배당도 주죠. 떨어져도 회복할 때 제대로 회복을 하죠. 근데 레버리지나 고퍼스는 어디에 연계돼 있어요? 선물에 연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하고 고퍼스에 투자할 때는요. 그리고 특히 숏으로 배팅할 때는요. 빠른 대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도는 왜 이렇게 와리가리를 잘하냐, 왜 샀다 팔았다를 잘하느냐. 그냥 그게 해치예요, 해치. 어느 한 군데 매몰돼 있으면 큰일 나버리니까. 이 손실을 그렇게 와리가리 해치해가지고 나는 손실들 있잖아요. 이 손실이 결국은 수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몇 배가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포지션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 포지션을 바꿔야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투자하는 게 내가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높은 것 같고 지금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투자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요. 레버리지가 맞는데 내 마음이 아니다? 근데 투자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만 원만 들어가세요. 10분의 1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적으로 그 매집을 해나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포인트가 옵니다. 진짜. 생명선이 하나 딱 거져요. 그때 이제 한번 딱 배팅을 하는 거죠. 100%딱 넣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이제 댓글 오늘 보다가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제 방송 좀 언젠가는 다시 한번 계속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수익은요 그냥 간단하게 매 월로 끊으세요. 월마다 수익. 그죠? 그래야지 복리가 나옵니다. 1월에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수익 나서 1100만 원이 됐다. 그죠? 그러면 이게 원금이에요. 2월에는 1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끝났을 때 1050만 원만 남았다? 그러면 50만 원 5% 손실이잖아요. 대략 한 4점 몇 프로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비중을 확 줄이세요. 왜 여기서 50만 원 손실이 났는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인지하고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는 투자금을 본인 생각에 한 20%라든지 30%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원금이 300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750만 원 있잖아요. 650만 원인가? 750만 원? 750만 원 예수금에서 아예 통장으로 빼버리세요. 아예 빼버리세요. 그리고 3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여기서 다시 3% 이상 수익이 났다. 라고 한 다음은 그 다음에 다시 원금하고 수익 난 거하고 해가지고 1050만 원을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번 달에 난 수익은요 그냥 수익이 아니에요. 이 100만 원은 그냥 수익이 아니야. 없어져도 되는 수익이 아니라 내 원금이에요. 원금 한번 까지면요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원금 까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하면서 원금이 계속 까져나가요. 왜? 내가 하는 투자 방법은 계속 손실 나는 투자 방법이니까. 그래서 수익 나는 투자 방법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투자 패턴이 있어요.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여기 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것처럼 밤에 지금 뭐 도심에는 하늘이 안 보이니까 시골 가면 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별만큼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딱 하나 나의 별 하나만 딱 찾으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고요. 복리 효과를 누리신다 그러면 지금은 아주 작은 돈이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돈이 됩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게 주돈이니까 주돈하고 같이 돈 버세요. 하여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장은 글쎄요. 장이 상승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쉴 것 같아요. 근데 장이 하락을 하고 적당한 수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은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오버슈팅이 났는데 아직 조정을 제대로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선물 쪽에서 오버슈팅이 났는데 조정을 받은 것 같지는 이게 제대로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장은 문제가 뭐냐면 볼벤이 지금 오그라들고 있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오버슈팅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횡보해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벌어질 때까지. 그죠? 그리고 내일 만약에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화요일까지 음봉 나오고 다시 양봉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분명히 벌어지거든요. 아니면 내일부터 그냥 아주 미미하게 옆으로 쭉 횡보하는 것도 더 땡큐. 이거는 진짜 땡큐. 그래서 내일이란지 내일 모레까지 횡보하고 이게 충분히 벌어진다. 그때 과감하게 다시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 왜? 밑에 이평이 다 깔려 있거든요. 금세 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도 오버슈팅이 되게 세게 났어요. 얘도 다시 한번 힘받고 가려고 그러면 가야 돼요. 만약에 내일도 이렇게 양봉 쭉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코스닥 고버스 타야 됩니다. 코스닥 고버스. 코스피 고버스. 분명히 떨어져요. 나스닥도 지금 약간 조정 받았는데 위험 구간이죠. 월요일날 한 번 더 조정 받아가지고 음봉 하나만 더 나오면요. 다시 한번 비중을 실을 때죠. 그죠? 이건 주동 생각이에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더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이거 타고 양봉으로 여기서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이런 네모가 안 나오네. 이거 타고 또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죠. 횡보도. 근데 횡보보다는 하락일 때 더 메리트가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가 더 커지는 구간.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는다? 아니죠. 조정받기 힘든 구간이죠. 우리가 지금 나스닥만 보자 그랬잖아요. 이제 방송 끝나는데 또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26일 후행 스팬 있잖아요. 굉장히 센 게 뚫고 나오려고 하다가 상승했잖아요. 제가 이 후행 스팬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랬죠. 방송에서. 이거 힘이 없는 후행 스팬이라고. 여기서 한번 뜨면 굉장히 크게 뜰 거라고. 희한하게 이렇게 떴죠. 이게 이제 우리 코스피예요. 코스피. 자, 후행 스팬. 엄청나게 세게 떨어졌죠. 그죠? 이거 못 살아나는 거예요. 이래서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퍼스 탄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후행 스팬이 떨어질 때 여기 떨어졌죠. 횡보하고 여기 떨어질 때. 그죠? 차라리 이렇게 뚫었으면 야,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그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너무 세게 밑으로 뚫어진 거예요.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안 돼. 게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다. 그죠? 제가 한 번 더 떨어진다에 배팅을 한 거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 얘 이제 살아나기 힘들죠. 그 원인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월요일 날 2차 전지 어저께 이제 그 금요일 날 끝날 때 테슬라가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플러스권에서 끝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월요일 날 다시 반등이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2차 전지를 빨리 코퍼스를 코스닥 코퍼스를 빨리 정리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저앉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이 마지막 저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 주돈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대로 가진 않죠. 또 월요일 날 되면 외국인의 패턴이라든지 외국인의 선물 들어오는 패턴이라든지 프로그램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움직임 그러면 어느 섹터에서 주저앉는지 그죠?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주저앉는다 그러면 그거 머리 아파지죠.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왜? 너무 세게 올라갔습니다. 저렇게 세게 올라간다는 거는 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주 조그만 전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놈들이 벌써 야 나는 반도체 때려 붓고 이제부터 끌어올릴 거야 하는 신호를 벌써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거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죠? 어느 지표도 얘 지금 떨어진다 그게 나오질 않아요. 다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단지 단기 오버슈팅만 나왔을 뿐입니다. 이거는 너무 가파르니까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끌고 올라갈 거예요. 하여튼 우리 투자하는 개미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는 글 중에 저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떠한 정보 때문에 큰 돈도 만졌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하나하나 써주실 때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멘트를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신 거에 단 한 문장 그것 때문에 제가 돈을 벌 수 있고요. 저의 방송의 한 마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공생을 하면서 같이 돈을 벌고 싶을 뿐입니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